네, 안녕하세요. 2019년도 4월 거 소방 전기 일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여기 있습니다. 문제집의 저작권은. 자, 2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지에 나타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죠. 자, 우리가 이 회로가 백열 연결인 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80, 80, 80, 120볼트. 그 중에서 AB에 걸린다는 거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지금 120 병렬이니까 여기 120V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얘랑 나눠 갔네요. 절반씩. 60V죠. 부기한 증폭기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는데 부기한 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정도가 증진돼요. 뭔가 안정도가 커지지만 이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2번이 답이에요. 안정도가 커지고 단점으로는 이득이 감소하게 된다. 전기기기에서 생기는 손실, 즉 권선의 저항에 생기는 손실은 무엇인가? 이건 동손이에요, 동손. 그림과 같은 무접점 회로 어떤 이제 회로인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회로대 이런 이제 무접점 회로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는 좀 그렇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냥 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하나라도 어, 지금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트랜지스터거든. 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엔드예요. 엔드. 무조건 엔드인데 거기에다 트랜지스터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앞에 n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NAND. 낸드 얘가 돼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그 이게 하나도 없고 다 얘만 있잖아요. 그러면 5월이 되는 거. 5월이. 마찬가지로 또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앞에 n이 붙는 거고. 열감지기의 온도 감지용으로 사용하는 소재는 무엇인가? 열감지기, 온도 감지, 서미스터.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각 계기의 지시값이 180V, 5A, 720W. 이때 무효 전력이 무엇이냐? 음, 피상연료 값이 뭐가 돼요? VI잖아요. 그러니까 180 곱하기 5죠. 그러면 900이 되죠. 그럼 그냥 유효 전력 P가 지금 72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PR은 어떻게 구해요? PA제곱 빼기 P제곱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900제곱에서 720의 제곱을 빼고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54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27번 정연파 씨는 사인 t의 전달 함수는 무엇인가? 이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인데요. 이제 라플라스 변환 여러 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돼요. 반대로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sin t니까 지금 오메가가 1이잖아요. 1인 거죠. 그러니까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제어량의 압력, 온도, 유량 등간의 공업량일 경우 제어는 프로세서 제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SCR을 턴온시키고 랄랄 해가지고 하면은 레친용률 외우세요. 30번 인덕턴스가 1 헨리인 코일과 정정률량이 0.2 마이크로 페라진 콘덴서를 직렬 접속할 때 이 회로의 공진 주파수는 무엇인가? 이거 이제 공진 주파수 어떻게 구하는 거죠?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되는 거잖아요. 그럼 2파이 루트 1 곱하기 L이 1이니까 C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분의 1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31번 단상 반파 정류에서 교류 실효값 220V 정류하면 직류 평균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우리가 이제 그 단상 반파 같은 경우는 평균 전압이 파이분의 루트 2 V RMS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분의 루트 2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22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실효값 22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99. 논리식 예를 간단히 하면 무엇이 되는가? 그 전에 잠깐 아래 전문지에서 좀 참고하면 우리가 5 루트 1을 얘를 0.45로 계산해서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분의 루트 1을 하기가 귀찮으시면 0.45를 해주셔도 돼요. 0.45랑 220 곱하면 이제 99가 나오겠죠. 자, 다음 문제 다시 돌아가면 22번. 논리시 얘를 간단히 하면 얘는 그냥 바로 답이 보이죠. 흡수 법칙이죠. 흡수 법칙. 얘들이 다르니까 이쪽으로 흡수돼가지고 흡수 법칙. 33번.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거 그냥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뭐야? 아니죠.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 자, 이거 이렇게 답을 외우시면 되는데 이 문제도 그냥 직관적으로 무슨 느낌이냐면 뭐 우리가 수학 같은 데서 확률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평균 같은 것도 그렇고 평균을 배울 때도 그렇고 또는 이제 뭐 무게중심 물리나 뭐 재료역학 같은 과목에서 무게중심 구할 때도 그렇고 좀 이와 같은 어떤 수학적인 감각들이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첨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랑 얘 그리고 이거에 연결되는 알파1, R1에 연결되는 알파1 곱해준 거, R2에 연결되는 알파2 곱해준 거, 이것들을 더한 거.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그 평균의 법칙이거든요. 평균의 법칙.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양상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34번. 이거는 뭐 삼전획계법 저랑 개념 시간에 공식 외우라고 했었죠. 이겁니다. 자, 그림과 같은 R을 직렬해서 소비 전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벡터. 그럼 Z가 뭐예요?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5가 되죠. 그쵸? 임피던스가 5인데 그러면 V는 IZ에서 I 값은 뭐가 돼요? Z분의 V니까 5분의 200이죠. 그럼 40이네요. I는 40이죠. 우리가 소비전력이라고 하면은 유효전력, 그러니까 P를 의미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소비전력이라는 거는 저항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I 제곱 R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또는 뭐 VI 코사인 세타로 하셔도 뭐 상관이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서 I 제곱 R이라고 하면은 40의 제곱 곱하기 그 R이 뭐예요? 4죠 4.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R이 아니라 Z라고 쓰면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그 소비 전력은 R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의 제곱 곱하기 4에서 6,400. 36번. 선관전은 얘 삼성평면 전에 대칭 삼성 저항부하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을 때 AB 두 상관에 접속된 전력기의 지식값이 W라면 C상의 전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답을 외우시고 가는 게 사실 현명합니다. 현명한데 그냥 기본적인 원리를 아주 가볍게만 설명하자면 이 W라는 값이 뭐가 되냐면은 지금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A, B, C 이렇게 지금 A, B,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W라는 거는 VAB 이 AB 간의 이 성간전압과 그 다음에 IA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은 이 VAB 이거 벡터로서 사실 봐야 되는 거 벡터로서 VABC를 해서 벡터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압이 지금 1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2 곱하기 이 IA 코사인 세타가 각각 해주면은 그 해주고 위상체 세타가 30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지워지면 2R분의 2 제곱이 되죠. 맞나요? 그런 다음에 지금 구하는 게 C상의 전류니까 IC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IC. 근데 IC는 어차피 IA랑 똑같아요. 루트 3 R분의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W가 얘였죠. W가 얘니까 R분의 2가 뭐가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R분의 1을 구해야 되는 거는 그 R분의 1을 이제 W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니까 R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그러면 이 R분의 2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1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 2분의 2W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것도 너무 특정한 케이스의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37번. 37번 같은 경우도 그냥 넘어갑시다. 사용할 수 없어요.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에서 과전압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다이오드를 직렬 추가한다. 우리가 과전압을 방지한다는 말은 전압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흔히 저항 같은 경우도 이제 직렬로 저항을 연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분배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다이오드도 직렬로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9번. 이미터 전류를 이렇게 증가시키더니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됐다. 이 트랜지스터의 증폭률 배타는 무엇인가? 자, 이것도 이게 개념 강의는 안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우리가 베타라고 해요. 베타. 그리고 IB분의 IC가 됩니다. IB분의 IC.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잠깐만요.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개. I분의 IC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분모고 위쪽에 있는 게 지금 분자가 되는 게 그림상으로 다 지금 맞죠? 네. 근데 지금 구하는 게 이 베타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베타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첨언하면은 여기 그 이미터에 있죠. 이미터. 여기에 나오는 전류는 베이스와 콜렉터 나오는 전류 합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베타는 이거죠. 베타는 IB분의 IC인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건 이미터 전류랑 컬렉터 전류밖에 없잖아요. 베이스 전류가 없죠. 그러면은 아까 이 식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IB는 I 빼기 IC 분의 IC라고 바꾸면 되죠. 그럼 그대로 이제 쓰면 어떻게 돼요? 뭐였지? 컬렉터 전류 0.98이죠. 그리고 이미터 얘죠. 1 빼기 0.9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주면은 49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밀리암페어를 그냥 암페어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맞는데 어차피 위아래가 둘 다 아래가 밀리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가 둘 다 지워지거든요. 밀리암페어가. 그래서 그냥 뭐 10의 마이너스 3점을 굳이 곱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40번. 저항이 4옴, 인덕턴스가 8mm 헬린 코일을 직렬로 연결하고 이렇게 이와 같은 전원 공급할 때 유효 전력은 약 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여기 4잖아요. 여긴 XL이죠. 이 XL 값은 어떻게 돼요? 2파이 FL 되는 거니까 2파이 곱하기 60Hz 곱하기 이거죠.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3.03이 나옵니다. 3.03 그러면 Z값이 나오죠. 이 Z값은 뭐가 돼요? 4의 제곱에다가 3.03의 제곱을 한 거를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은 5.0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P는 어떻게 하면 돼요? P는 그 전에 뭐 I 값부터 구해올까요? I는 Z분의 V잖아요. 이 V가 100으로 나눠 있죠. 100을 5.01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19.92라는 9A라는 값이 전력값이 나오고 우리가 유효전력이니까 P는 I 제곱 R이죠. 우리가 유효전력, 소비전력은 저항에만 해당되는 거라 했었어요. 그러면 19.92의 제곱에다가 저항 R 4를 곱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P를 구할 때 I 제곱 R 해도 되고 뭐 VI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해도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